네,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입학사정관 김병준. 네, 강시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제 사전 촬영을 하기에 앞서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해서 철저한 방역 관리와 우리 출연진과 참가자들 모두 발열 체크를 마쳤으므로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12월 18일쯤에 유튜브랑 각 대학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시 모집 대비 특성화대학 라이브 방송 예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정시 모집 대비 특성화대학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감사합니다. 성원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오늘 출연진 소개에 앞서 저희가 현재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장소는 저희 우송대학교 글로벌 조리학부의 폴보키즈 조리 전공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프랑스 코스 요리 레스토랑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라이브 방송 많이 해봤는데 우리 지금 사령관님들이 좀 긴장을 많이 하셨어. 네. 예, 저희가 이런 긴장을 좀 완화시켜드리고자 우리 호텔관광경영학과 F&B 동아리 학생들이 이제 맛있는 칵테일을 서브해주는 이런 시간을 갖고 저희가 이렇게 오늘 내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긴장해가지고 뭐 침이 좀 마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맛있는 칵테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출연진을 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분야는 우리가 책임진다. 대구 가톨릭대 주영민 입학사정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상선사관 양성의 요람, 목포해양대학교 서용병 입학사정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자동차 우리로부터 시작된다. 선문대학교 박민수 입학사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철도의 중심, 대한민국 철도는 우리가 책임진다. 우송대학교 형초희 입학사정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는 활주로도 있다. 항공 분야를 책임지는 한서대학교 전재희 입학사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5분을 모셔봤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학교별로 간단하게 정시 모집에서 우리 학교는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으면 너희가 우리 학교 올 때 좀 용이할 거다, 이런 꿀팁들을 좀 안내해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전에 네이버 폼을 통해서 사전 예약자들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그 친구들도 상담을 해드릴 거고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이런 채팅 등을 통해서 라이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학생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채팅을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목포해양대 우리 소연보 사정관님은 좀 여기서 많이 먼 걸로 알고 있는데 올 때 얼마나 걸리셨어요? 엄청 멉니다. 3시간 한 15분 정도 걸렸고요. 아니 지금 아까부터 얼굴이 창백하셔서 식사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좀 멀미 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멀미는 안 했고요. 그 새벽에 안개가 자욱이 껴서 안개가 자욱해서? 안개를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이게 긴장하셨을 때 이따가 딱 한 잔 딱 하시면서 하시면 아주 좋으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들 너무 경직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다 처음이라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도 네.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네, 저희도 처음엔 다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다 즐겁게 웃는 모습으로 촬영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칵테일 재료가 다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서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잔을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갈게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빛이 영롱해요. 좋습니다. 다들 이제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우리 학생들 상담한다 생각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우리 이제 대구 가톨릭대 우리 주영민 사정관님께서 대구 가톨릭대에 대한 이제 설명을 간략하게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주영민입니다. 우리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의료보건을 기반으로 해서 특성화가 되어 있고 그 외에도 67개 많은 대학의 학과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대학의 정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대학은 대학병원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보건 특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라면 20% 이제 의료비의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의예과, 그리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이렇게 4가지 학과를 기반으로 해서 특성화가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언어청각 치료학과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학과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혜택을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서 접수는 1월 7일부터 1월 11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을 하고 1월 중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실기 과목들은 진행이 될 거고 2월 5일 이전에 합격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대학에서는 큰 맥락으로 나눠서 수능 위주 전형 그리고 실기 위주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수능 위주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초적으로 우리 대학은 나군과 다군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 나군에서는 121명 학생, 그리고 다군에서는 183명 학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들은 가장 기초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자 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추후에 1월 5일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대학에서 정시로 모집하는 인원을 확인하고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능 성적 100%로 이제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원들은 가장 기초적으로 모집하는 우리 대학의 모집 인원입니다. 여러분들이 1월 5일에 반드시 인원을 좀 확인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전형은 실기 위주 전형입니다. 실기 위주 전형, 먼저 나군에서는 체육교육과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체육교육과의 경우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경북대학교와 우리 대구 가톨릭대학교만 모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모집 인원은 17명 학생을 모집을 하고 있고 수능 성적 40%와 실기 성적 60%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기초적인 인원이기 때문에 최종 모집 인원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군에서 모집하는 체육교육과를 제외한 디자인대학, 음악대학 모집 인원입니다. 51명의 학생을 모집을 하고 있고 수능 30%, 그리고 실기 비중이 70%로 실기 비중이 좀 더 높아서 준비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실기를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초의 모집 인원이고 추후에 더 이월되는 인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정시 2월 인원인데요. 2019년이죠. 재작년에는 157명 학생이 2월이 됐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43명의 학생이 2월이 됐는데 올해도 아마 좀 더 많은 인원이 2월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1월 5일 이후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반적인 학과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0분위 성적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를 좀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문계열, 자연계열 학과에서는 먼저 인문계열은 국어 성적 30%, 수학, 가형, 나형 구분 없이 20%, 그리고 영어와 탐구 과목에서 25%씩 반영을 하고 있고요. 자연계열에서는 국어에서 20%, 수학에서 30%, 그리고 탐구나 영어에서 25%씩입니다. 체육교육과나 자율전공학부는 각각 다 25%씩 반영을 하고 있고요. 예능계열에서는 이제 60% 국어에서나 영어에서나 잘한 것 60%, 그리고 탐구에서 40%가 반영이 되고 의예과 같은 경우는 국어 25%, 수학 가형 40%, 영어 15%, 탐구에서 20% 반영이 됩니다. 가산점으로는 수학 가형의 경우는 15% 가산점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계열에서 이제 과학계열을 선택한 학생 5% 가산점이 있습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는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응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영어 성적에 대한 반영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의예과와 기본 학과들은 조금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는 점수의 폭이 조금 큰 반면에 기본적인 학과에서는 이제 점수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국사 등급에 따라서도 가점이 있는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해서 약간 나뉘어질 수 있는 점수가 있고 의예과 같은 경우는 한국사를 기본적으로 응시를 해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그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의예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작년 말고 이제 재작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5명의 학생을 의예과에서 더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서 기초적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5명 정도가 줄어들었지만 최종적으로 2월 되는 인원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성적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을 할 때 100분위 성적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성적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성적들은 우리 대구가톨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온다면은 성적 산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성적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성적을 확인해서 우리 대학에 맞춤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학생들이 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우리 대학에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나군, 다군 각 한 번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일 군에서 예를 들어 나군에서 A 학과와 B 학과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 두 개를 나군으로 다시 지원하는 건 안 되고 각 군별로 한 번씩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과제도를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좀 많았는데 우리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전과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고 학생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여건들을 잘 마련해 줬습니다. 2학년 각 학년 진학 시에 이제 전과를 신청할 수 있고 예능 계열, 예체능 계열로는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진급을 할 수 있는데 원래 입학 정원에 20%만 허용을 했었는데 입학 정원의 50%로 많이 비중을 늘리면서 또 이제 학생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성적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면접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완화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에 지원하는 성적을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성적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은 제일 편하게 여러분들의 성적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정시 성적 산출 프로그램 들어가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제 포인트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뭐 군별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계열 선택을 하고 100분위 점수, 의예과는 표준 점수를 입력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에 지원하는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 성적을 기반으로 우리 대학의 전년도 성적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아마 좀 지원할 때 참고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면은 정시 모집에서 입시 성적 및 결과, 경쟁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시면 작년, 재작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 상담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할 건데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 생긴다면 대구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입학처에 게시물을 남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거나 실시간으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시 전형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하신 조영희 사정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요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요약을 해보니까 전체 학과에서 탐구 영역 반영 과목 수가 한 가지로 학생들의 반영을 좀 부담을 낮췄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예과는 과학 탐구 한 과목을 또 반영한다는 것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나군 다군에서 수능 100%로 이제 선발하는데 물론 이제 뭐 예체능 계열은 제외겠죠. 근데 이제 나머지 학과는 다 수능 100%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 수능 100분위를 활용한다는 점 이것도 하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의예과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것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영민 선생님 이게 예. 우리 학생들이 네이버 폼이나 이런 데서 많이 물어봤던 것 중 하나 뭐냐면 좀 성적대가 조금 낮아요. 네. 근데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취업 잘 되는 꿀학과 뭔가 좀 한 뭐 5, 6등급 막 4, 5, 6등급 학생들이 이런 보건학과나 이런 데 들어오면은 취업이나 이런 거는 아주 꿀이다 하는 이런 학과가 있다면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좀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좀 의료보건 쪽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방사선 학과가 있습니다. 방사선 학과가 성적이 좀 높았었는데 지금 조금은 성적이 내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의료보건 쪽으로 조금 관심이 있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방사선 학과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국가고시를 통해서 방사선사 자격을 취득하고 우리 대학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취업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사선학과는 취업률 같은 경우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예, 좋겠네요. 방사선학과나 이런 우리 하나만 대학에 또뭐 특성화된 더 있나요? 학과들은 하나 아주 정도 좋습니다. 더 있을까요? 그 외에 언어청각치료학과나 뭐 이런 어. 쪽들도 이제 청능사라든가 학생들이 필요한 자격증을 잘 딸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채팅창 보니까 이 칵테일 알코올 들어있냐고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아쉽게도 알코올은 좀 들어있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 발표를 잘 들었고요. 영상 짧게 한번 시청한 다음에 바로 목포 해양대 발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까지 우리 대구가톨릭대 주영민 사정관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예, 다음은 이제 상선 사관 양성의 요람인 목포해양대학교 서용병 사정관님의 이제 정치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학팀장 서용병입니다. 저희 대학에 먼저 그 특장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정시 모집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그 해사대학과 해양공과대학으로 이렇게 두 단과대학을 가지고 있고요. 인원은 한 75대 25로 이렇게 모집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사대 특장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인재 장학금을 드립니다. 여기서 지역이라는 건 광주, 전남, 전북에 소재한 출신들에게 현재 예상으로 약 100만 원 정도의 2학기 때 신입생들에게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4년간 등록금 일부를 면제를 해줍니다. 옛날로 말하면 수업료를 국가에서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옛날식으로 하면 기성예비 등록금이 총 등록금이 한 학기당 162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승선 생활관비 및 피복비를 국고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4년간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졸업 후 5년 이내에 3년간 상선에 승선하면 해군 현역으로 군복무를 대체한 것을 인정해 줍니다. 병역법 특별법에 의해서 현역 대상자에 한해서 혜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전국 취업률이 8년 연속 국공립대 일반대학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군 ROTC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할 수 있는 교직 과정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공과대학의 특장점입니다. 지역인재 장학금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주, 전남, 전북 출신고 학생들에게 1학년 2학기 때 100만 원씩 장학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국립대학으로 등록금이 저렴합니다. 한 학기에 196만 원입니다. 정규생이 기숙사 신청만 하면 100% 수용 가능한 시설이 되어 있어서 우리 공과대학 학생들도 4년간 신청하고 기숙사비를 내면 4년간 기숙사가 이용이 가능하고 기숙사비는 현재 한 학기에 123만 원 정도 됩니다. 해양공과대학도 마찬가지로 해군 ROTC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실습도 활성화가 되어 있고 선박에 관련된 학부과는 실습선을 이용해서 같이 실습도 하고 있습니다. 전공 분야 및 해양 특성화 분야에 취업을 해서 어느 일반 공대보다도 취업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은 저희 입학정보 홈페이지에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끝나면 차후에 확인하고 싶거나 더 자세히 보시고 싶은 분은 입학공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학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9대 1 정도 비율로 수시 정시 모집 비율인데요. 실제는 수시 등록률을 보면 약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 정도가 2월 될 걸로 봅니다. 최근 5년간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집 요강에 있는 인원보다 인원이 실제적으로 한 2배에서 2.5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 최종 인원은 1월 6일 날 홈페이지에 다 공지가 됩니다. 모든 대학이 수시 추가 모집까지 등록일이 1월 5일이기 때문에 6일 날 다 공지되니까 정확한 인원은 거기에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대학은 면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수능으로 반영을 합니다. 진학 어플라이에 들어오셔서 원서 접수를 하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정해진 비율대로 계산을 합니다. 단 해사대학은 선원 건강검진, 신체검사를 해야 됩니다. 체력검정이 아니고 신체검사인데 주로 색약, 색각, 생명이 아니면 특히 지병이 없으면 모두도 통과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양공과대학은 특별히 신체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반영 비율은 표와 같은데 특이할 만한 것은 영어, 수학을 많이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수학 가형을 본 학생은 취득 100분위에 15%를 가산해 줍니다. 근데 실제
저희들이 문과의과 차별 없이 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원서 접수를 받아보면 수학, 가형, 이과 수학을 보는 학생들은 약 20에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산점이 없어도 크게 당락에는 좌우를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모집 성적은 지금 보면 그 계열별로 그 크게 나누면 항해 계열이 위에 세 학부고 그다음 그 녹색 학부가 기관 계열이고 그다음에 해군사관학부 그다음에 공학 계열 4개의 과가 있는데 대략 지원 점수는 이렇습니다. 항해 계열은 한 저희들 그 전형 성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650점 이상 되면 지원이 가능하고 합격할 확률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계열은 저희 산출 성적으로 600점 이상 되면 지원 가능하고 합격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해군사관학부도 마찬가지로 저희 전형 성적으로 600점 이상, 그다음에 공학 계열은 500점 이상이면 합격이 거의 확실합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입시 차이가 뭐냐면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수시 인원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정시 인원의 모집 요강상에 인원이 적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2월 인원이 있으니까 너무 그 인원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작년보다 2월 되는 인원은 좀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제 수시 합격자를 발표해 보니까 수능 최저 요건이 있는 항해 계열하고 해군사관학부는 작년에 비해서 수능 최저를 마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년보다 많이 2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수능 최저만 마치면 다 합격을 했는데 올해는 꼭 그렇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전체 응시한 인원도 적고 그닥 그렇게 수능이 쉬운 편은 아니고 작년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보면 정시 성적은 작년하고 좀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욱더 궁금하시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와서 거의 최저 성적이라고 하는 하위 20% 성적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입학정보 홈페이지 와서 확인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는 인터넷으로 질문도 하시고 또 전화도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저희 대학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할 것은 지원할 때 제가 5년 동안 지금 입학팀장을 하고 있는데 1대1이 좀 늦게 되는 학부과는 성적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포해양대 서영병 입학사령관님의 발표가 있었고요.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면접고사 없이 오로지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영어랑 수학 그 반영 비율이 약 70%로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 인원이 일단 적은 건 사실인데 이게 또 모집 2월 그 수시 2월 인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인원이 발생하면 실제 정시 모집 인원은 지금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것보다 한 2.5배 정도는 더 많이 선발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시 성적은 작년과 큰 차이 없이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사령관님 여기 ENT라는 아이디를 가진 학생이 이제 우리 목포 해양대에서는 가장 밀어주는 학과가 어디냐라고 하는데 좀 뭐 어떻게 특별히 뭔가 이런 과가 더 좋다는 게 좀 있을까요? 실은 저희는 그 7개 학부와 4개 학과인데 실은 전부 다 취업률이 높고 특정 일정 학부과를 민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겠지만 해사대학뿐만 아니고 공대도 취업률이 100% 되는 학과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80%대의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다 좋다. 네. 욕심쟁이. 빼놓을 데가 없다. 빼놓을 데가 없다. 다 잘났다. 정말입니다. 그래요? 오십시오. 그러면 취업률은 뭐 거의 뭐 그냥 걱정 않고 와서 저희들이 그 리코멘드 하는 대로 교과과정만 따라오면 취업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특히 공무원으로 많이들 취업을 합니다. 그래요? 1년에 몇백 명씩 공무원으로 취업을 진짜요?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관학교 비슷한 취업난 그런 속에서 특성도 지금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취업난 속에서도 이제 뭐 많이 취업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좀 이렇게 배를 타는 학생들도 많이 있겠네요, 확실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그 군대 대체 복무가 되기 때문에 거의 남학생은 본인이 취업을 원하면 해사대학은 100% 취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사정관님도 배 좀 타보셨었나요? 아, 예, 저는 실은 저희 대학에 항해학과를 나와서 해군도 2년간 복무를 했고 상선에서 그 대형 유주선을 한 4년간 승선한 뒤에 잘해주시죠. 서울 LNG 선박 회사에서 육상 근무를 한 4년간 한 뒤에 모교로 와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시니까 역시 잘 마도로스 서 역시 바다의 왕자십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우리 목포 해양대 우리 서용병 사정관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희 이제 다음에 이제 자동차에 특성화되는 대학인 우리 박민수 사정관님의 설명을 듣기 전에 이제 우리 목포 해양대의 간단한 영상 보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류의 미래,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를 경영하는 꿈이 있는 대학. 우리의 꿈은 목포 해양대학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마음껏 꿈꾸고 거침없이 도전하며 세계를 향하는 세계 제1 글로벌 해양대학. 여기는 국립 목포 해양대학교. 장보고 대사의 해양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을 이어받아 1950년 개교한 목포 해양대학교. 글로벌 인재, 실용적 전문 인재, 공익 인재를 양성해 대한민국의 해사, 해양산업 번영의 기반을 구축한 목포 해양대학교는 국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국립대 선진화와 혁신의 초석을 마련, 세계 해양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도약할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산업인 해사, 해양산업 분야의 국가 인력을 양성하는 해양특수목적대학. 목포 해양대학교는 다양한 국비 지원은 물론 전원 승선 생활관 생활, 승선 근무 예비역 제도 등 아낌없는 지원과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더 큰 꿈을 그리며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미래의 꺼주세요. 예, 지금까지 이제 목포 해양대 영상을 잘 보고 왔고요. 확실히 네. 이제 뭔가 특성화된 대학이라는 게 딱 영상에서도 네, 벌써 그렇습니다. 티가 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우리 자동차에 특성화된 대학인 우리 선문대학교 박민수. 어서 많이 봤나 했더니 선문대 유튜브에서 좀 몇 번 뵀던 것 같아요. 저도 예. 많이 염탐해봤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스타예요, 스타. 그러니까요. 예, 우리 박민수 입학 사정관님의 예, 설명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 주신 선문대학교 부사장관 박민수인데요. 네, 이렇게 또 라이브 방송은 또 처음이라 말씀해 주신 대로 유튜브 출연 경력은 살짝 있는데 네, 또 라이브는 처음이라 좀 떨리지만 네, 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진행을 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해드리기 앞서서 입시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느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신입생 수가 좀 굉장히 많이 줄었고 역대 최저의 수능 지원자, 그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능 결시율, 그다음에 역대 최고 이건 예상이긴 한데 수시 미충원 인원도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것 때문인지 이제 선문대학교 경쟁률 자체도 좀 낮아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수시 경쟁률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정시도 좀 연달아서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좀 경쟁률을 계산을 하실 때 좀 낮게 보시고 지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선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1개 학과에서 이제 신입생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기 앞서서 좀 괜찮은 학과들을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인문사회대학에서는 이제 문화콘텐츠학과, 그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요게 이제 유튜브,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이렇게 영상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서 취업률도 좀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 그런 두 개의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법경찰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과인데요. 좀 오래된 경력을 바탕으로 이제 경찰 시험을 준비할 때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학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영학과인데요. 다른 학교의 이제 경영학과와 좀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그다음에 경영회계, 그다음에 빅데이터 전문가 이렇게 세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서 교육 커리큘럼이 짜져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다음으로 건강보건대학에서 제약생명공학과도 역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을. 그래가지고 그거에 발맞춰서 바이오 산업 이쪽으로 좀 많이 특화되어 있는 학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산생명의학과인데요. 요거는 이제 수산질병관리사라고 해서 요 자격증을 많이 준비하는 학과예요. 이게 좀 중부권 대학에서는 선문대학교에밖에 없기 때문에 좀 취업률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학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응급구조학과 이렇게 보건계열학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문대학교에서 경쟁률이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센 학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선문대학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뭐 실습제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지원하고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공과대학에서는 이제 기계공학과 이게 이제 대학혁신 사업에서 브랜드 창출학과로 선정이 되어서 이게 실무 위주의 교육을 통해서 실무 공학도를 좀 양성하는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소프트 중심 대학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원이 가고 있고 이 스마트 자동차 공학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산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설명회가 테마가 이제 육해공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육지에서 자동차 부분에서 그걸 막 탔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다른 사정관 선생님들 다 이게 정장 빼입고 이제 넥타이 메고 오셨는데 저는 이거 카트라이더 옷 입고 왔거든요. 이거 이 자동차 산업 좀 창피하긴 한데 네, 여러분들은 자동차 산업 좀 설명 드리려고 일부러 이거 입고 왔어요. 좀 창피한데 네 자동차 산업 네, 네 자동차 산업 보시면은 전체 이제 피고용자죠.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자 중에 7%가 이제 자동차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그런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명 중에 7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직업 중에 7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음 보시면 네, 연도별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부터 봤을 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해서 쭉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일반 자동차가 아니라 뭐 스마트카 아니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도 지금 도로에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국가 산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동차 산업에 발맞추어서 나가고 있는 학과가 이제 선문대학교 스마트 자동차 공학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 자동차 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업적이 많아요. 신입생 전원 이제 국내외 인증을 취득을 했고요. 자동차 전문 설계 회사 이제 다소 시스템이라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국내 유일로 인증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 전문 교육 시스템, 그다음에 글로벌 해외 대학과 함께하는 뭐 어학 연수라든지 이런 걸 되게 많이 활발하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제 발명 전시회 여기서 4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17, 18, 19, 20 이렇게 4년 연속 수상을 했고 그다음에 국내 최초로 이제 학부생 CES 2020 이게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진행하는 이제 세계 최고의 그런 가전 전시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부생으로는 이제 국내 최초로 그쪽에 이제 출품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학교 소개를 좀 간단히 해드렸고요. 정시 전형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전형 일정 같은 경우에는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11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이고요. 저희가 실기고사 다군에서 선발하고 있어요. 1월 29일 날 하니까 실기고사 준비한 학생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최초 합격자는 2월 3일에 발표합니다. 네, 전형별 지원 자격 한눈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선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위주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80%, 학생부 20%, 그다음 실기 위주에서는 실기 80%, 수능 20%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수시 미층원 2월 인원 역시 이제 선문대학교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요건 1월 6일에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할 예정이니까 그거 이제 참고하셔서 최종 인원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학능력 시험 반영 방법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게 돼 있어요. 보시면 탐구랑 영어가 필수이고요. 이런 식으로 택 1, 전모집 단위, 그 다음에 공과대학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좀 반영 방법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놓치지 말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어 영역이랑 한국사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는데 반영 비율이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고 등급별로 점수 차이도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전모집 단위가 아니라 공과대학이랑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이렇게 해서 지원자 중에서 가형 선택 시 5% 가산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학생부 반영 비율인데요. 이제 1학년 1학기부터 정시니까 3학년 2학기까지 6개 학기, 전학년 이제 가중치 없이 학년별 학기별 가중치 없이 제일 잘한 것만 15개 과목 선택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전과제도 역시 선문대학교 잘 돼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집군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나군, 다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형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군이 먼저 나왔네요. 나군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요. 이거 이따가 실시간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봐드릴 거고 입학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성적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우송대에서 진행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선문대학교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홈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문대학교 박민수 사정관님이었습니다. 역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놀아본 적이 있어서 놀 줄 아는 사정관님 하다 보니까 좀 긴장이 좀 풀리네요. 네. 말을 할수록 이렇게 좀 입이 풀리시면서 좀 이렇게 즐겁게 설명회를 아니 아까 진행하셨는데 부끄럽게 뭐 하나 입고 오시더라고요. 옷을 네. 갑자기 아유, 나가셔가지고 네, 이게 필살기였군요. 네, 준비했습니다. 그럼 요약 부탁드릴게요. 요약을 해보니까 일단 영어랑 탐구가 필수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국어랑 수학 중에서 선택을 하는 좀 특이한 방식으로 이제 선발을 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영어가 필수이기 때문에 좀 변별력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수능이 좀 쉬웠고 그리고 좀 등급별로 점수 차이가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좀 이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때 영어는 사실 좀 빼놓고 봐도 좀 쉽게 그럼 예측할 수 있는. 결론은 탐구 한 과목이랑 그리고 국어랑 수학 중에 하나 이걸로 네, 거의 그런 가린다. 것만 좀 이제 신경을 써주시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좀 특이한 소문을 들었는데 선문대학교는 동점자가 다 합격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아, 네. 유동시 실제로 적용해서. 동점한 사례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는 다 고정이고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두 과목이니까 100분이죠. 그렇죠, 100분이죠. 그럼 100분이면 동점자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다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요거 지금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요거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근데 우선순위가 있겠죠, 당연히. 네. 이거는 학교처럼. 있지만 뭐 어느 정도 다 이렇게 걸러내서 그래도 동점이면 다 합격을 시킨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댓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 선문대에서 뭐 자동차 관련 질문 많이 올라왔는데 아, 그러네요. 먼저 일단 2월 인원이 좀 많이 아까 발생을 하게 되면은 네. 좀 성적 같은 측면이 좀 하락을 전년도에 비해서는 하겠네요. 그렇죠. 네, 2월 인원이 좀 아무래도 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모집 인원이 많아지니까 네, 이제 경쟁률 예측하실 때도 좀 한 그러면- 1, 2, 3점 정도. 2, 3점 정도 하락할 걸로 예상을 하고 네, 계십니다. 요건 예상입니다. 아까 내가 이 친구를 아까부터 메모해놨는데 고현이라는 친구가 아까 한참 위에서 이제 질문을 해줬는데 선문대 간호학과 좀 어떤지. 근데 여기서 성적은 저희 얘기하지 마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 또 네. 뒤에서 다 스토리 이거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우리 선문대 간호학과는 이런 딱 특성이 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정원 선생님들 오신 학교마다 간호학과가 거의 다 있는데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문대가 미는 게 이제 글로벌이거든요. 이제 글로벌을 좀 많이 좀 지향하고 있는 학교기 때문에 간호학과 역시 이게 실습을 뭐 필리핀이나 일본에서 진행한다든지 그런 약간 글로벌 예, 그런 우리 간호학과에도 선문대 간호학과는 글로벌하다. 네, 오케이. 그럼 우리 마찬가지로. 대가대 간호학과의 특징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대구아틀리대학교 간호학과는 1학년 때는 본 캠퍼스인 효성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병원이 있는 루가 캠퍼스 대학병원에서 실습과 수업을 같이 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도 같이 배우게 돼서 학생들이 졸업 전에 조금 더 많은 업무적인 실습을.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송대하고 한서대도 또 안 들어보면 또 서운할 수가 있어요. 또 이따 끝나고 저한테 뭐라 하거든요. 먼저 우리 우송대학교 형춘 사정관님부터 우리 딱 우송대 간호학과 이거 장점입니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 우송대학교는 글로벌로 좀 강한 간호학과이기 때문에 선문대학, 저희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저희는 제2외국어까지 지금 섭렵을 하고 있어서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까지 하나씩 꼭 필수로 배우고 있어서 학생들의 취업이 굉장히 장점이 있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서대학교 이제 전재 사정관님, 또 우리 한서대는 이런 특징이 있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저희 한서대학교 간호학과는요. 현장 실습 맞춤형 교육으로 대형 병원이나 4년제 대학병원들 등으로 많이 취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선문대학교에서 이제 박민수 사령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영상 하나 짧게 보고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선문대학교의 특성화된 선문대학교의 저희 설명과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한민국 철도의 중심 우송대학교 이제 우리 철도 중심 대학의 설명을 들을 건데요. 근데 확실히 우리 형철 사장관님은 좀 유튜브를 많이 해보셔서 남다를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할게요. 네, 표정이 안 좋네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송대학교 형철 사장관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입학사정관 형초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 한 4-5번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저는 할 때마다 굉장히 떨리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원서 접수를 한 열흘 정도 앞두고 있는데 저희 우송대학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앞에 보이는 4등급은 저희 우송대학교 정시 합격생들의 평균 수능 등급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성적 가지고 취업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저희 우송대학교의 특성화학과에서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서 저희는 전국 취업률 1위라는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의 취업까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단대별 취업률 좀 보시면은 저희는 지금 전국 취업률보다 모두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이번에 71.8%라는 비율로 전국 취업률 3년 연속 1위를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취업 현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단대별로 한 번 더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확실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메인이죠. 저희는 특성화학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저는 그중에서도 7개의 단과대학이 있지만 철도물류대학과 그리고 호텔레시조리대학에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철도물류대학인데요. 지금 보이는 영상, 네, 당장 떠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저희는 4년제 최초로 철도 운전면허 기관인 디짓 아카데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한 7개 학과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건축공학과를 제외하고 여기에 플러스 글로벌 철도 교통 물리학부까지 저희는 운전면허 취득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시설을 구비해놨는데요. 이렇게 좋은 시설을 공부하다 보니 학생들의 철도 운전면허 합격률이 95%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전국에 있는 철도, 시도공사, 이제 공사공단에서 학생들이 취업을 해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3년 동안 지금 취업 현황을 보시면은 공기업 합격자가 240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철도물류대학이 지금 저희가 350명 정도가 재학생이 있는데 그중에 1년당 한 80명 정도씩 간다는 거 보면은 4명 중에 1명, 그러니까 25%는 공사공단에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호텔외식조리대학인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갈 거예요. 저희는 실습실이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교내 레스토랑도 7곳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CJ 푸드베바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학생들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조리를 하지만 국내만 머무르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조리하면 프랑스죠. 프랑스에 있는 폴보크시 조리대학과 복수학위 과정을 마련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레스토랑 사진인데 나중에 우송대학교 입학하셔가지고 꼭 맛있는 음식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폴보키 조리대학 사진입니다. 이 대학은 굉장히 건방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각 나라의 한 개의 대학과만 자매 결혼을 맺는다고 합니다. 저희 우송대학교가 유일하게 손을 잡았고요. 그래서 우송대학교 학생들이라면 프랑스에 가지 않고도 우송대학교에서 우송대학교 학위 하나, 폴보키즈 학위 하나, 총 2개의 학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폴보키즈 레스토랑 사진인데요. 이 또한 우송대학교에 오셔가지고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저희 숨겨진 가성비학과 제가 1, 2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철도와 관련된 거, 그리고 미래기술학부입니다. 앞에 3개 있는 학과, 글로벌 철도 교통 물리학부부터 철도 소프트웨어 전공까지 여기는 지금 철도 관련된 학과이지만 낮은 입시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철도 운전면허 다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개 학과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 철도 소프트웨어 전공과 미래기술학부 생긴 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철도 소프트웨어는 이번에 신설 학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낮은 입시 결과가 예상이 되기도 하고 이 2개의 학과는 저희가 4차 산업선도대학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선정이 되면서 장학금이 굉장히 빵빵한 학과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다음은 가성비학과 2번째인데요. 글로벌 융합 비즈니스, 글로벌 호텔 매니지먼트 학과. 이 2개의 학과는 저희가 영어로 100%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번째로 이쪽은 해외 취업과 해외 인턴십이 굉장히 강한 학과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 이쪽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째는 글로벌 아동교육학과는 다문화, 다국적 시대에 맞춰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과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게 일단은 저희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가 있습니다. 그 유아교육과에 살짝 밀리다 보니까 낮은 입시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이 학과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엔디컷 자율전공 학과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학과를 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는 우송대학교에 있는 철도나 조리 쪽에 가고 싶은데 성적이 조금 못 미치는 학생들이 가끔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과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건계열 학과 일부 빼고는 모두 학과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정시 전형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전형료를 한 번만 내고도 가나다군 모두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요사항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수능 100%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수능은 지금 오늘 참여한 대학과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과에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수능은 단 2개만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더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 지원, 교차 지원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수 지원 시 저희는 전형료 한 번만 납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시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수, 영탐 중에서 가장 잘한 거 2과목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탐구는 한 과목만인데요. 그래서 탐구 하나, 영어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적 산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능 응시 관계없이 교차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정원의 전형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은 저희가 직탐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특성화 고교 친구들이 있다면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혹시 저는 수능을 안 봤는데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솔브리지 경영학부에서 2월 인원이 발생하게 된다면 뽑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곳은 서류 60%, 면접 40%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과 눈여겨보셨다가 혹시 뽑는 선발한 인원이 있다면 이쪽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친구의 성적을 보면은 이 친구는 지금 국어 성적과 그리고 영어 성적이 반영이 돼서 200점 만점에 177점으로 지금 산출이 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어는 저희가 환산 점수로 등급별로 차등해서 부여를 하고 있고요. 성적 산출 프로그램입니다. 우송대학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산출이 가능하고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성적이 안정, 적정, 소신 나오니까요.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산출 프로그램은 카카오톡 전송도 가능하고요. 다음은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3년치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지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수시의 영향도 있기도 하지만 2월 인원이 일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적이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률 자체도 수시가 조금 낮았기 때문에 정시도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전반적인 성적은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입시 결과는 저희 우송대학교 홈페이지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우송대학교도 이제 입학 상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강시혁 선생님, 김병수 선생님과 함께 많은 영상 올려놨으니까요. 우송대학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일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문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입학 상담을 준비하고 있어요. 원서 접수 기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꼭 보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특성화학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특성화학과는 취업에 굉장히 강한 대학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우송대학교 글로벌 그리고 취업이라는 결과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우송대학교 입학처의 맏형 형초희 사정관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요약을 해보기 전에 아까 선문대학교 요강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보니까 동점자 처리 기준이 없네요. 그래서 동점자가 생기면은 그냥 다 합격을 하는 거 이거 제가 한번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우송대학교 한번 제가 요약을 해보자면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정시 2과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 2과목만 반영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한다.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그 영어랑 그리고 탐구 한 과목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아까 좀 물어봤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2월 인원이 언제 나오냐, 지금 나왔냐라는 걸 많이들 물어봐요. 근데 이거는 저희 우송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기 오늘 왔던 대학이 다 1월 5일 이후에 뭐 1월 5일이나 1월 6일 정시 모집 원서 접수 전에 다 공개를 하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아까 한가을 학생이 이제 글로벌 철도를 가게 되면 거기도 이제 기관사 면허를 취득을 해서 기관사로 갈 수 있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뭐 갈 수 있나요, 선생님? 네, 저희 철도물류대학에 있는 건축공학과를 제외한 6개 학과 플러스 글로벌 철도 교통물리학부 모두 저희는
저희 그 철도 아카데미. 철도 아카데미 입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들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네, 조금 더 하셔야겠네요, 방송을. 네, 너무 떨려요. 예. 또 하나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저희가 작년까지 우송대 같은 경우는 이제 3과목을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또 이제 2과목으로 반영 과목 수가 1과목 줄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많이 걱정하는 게 너무 성적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이렇게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혹시 뭐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경쟁률이 좀 낮아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학과 중에서도 2월에는 인원이 좀 있는 학과가 있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부담감 조금 덜어주시고 지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우송대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의 평균 성적을 공개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항공산업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한서대학교 전재희 사정관님의 설명을 듣기 전에 또 우리 방금 설명을 들었던 우송대학교의 영상을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Hello, I'm here in Boston. My name is Ha-jin Lee. I was a professional Go player and worked as Secretary General of the International Go Federation. Hello, my name is Jisoo Kim with a major in culinary arts. Currently, I'm working as a chef in Korean restaurant called Hanbando. 皆さんこんにちは。現在日本の岡山県にあるプロップという会社でシステムエンジニアとして働いています。 Hello, I'm Duhan. I was a graduate of the nursing program at Usong University in 2014. I'm working at St. Thomas Elgin General Hospital in Ontario, Canada as a registered nurse. Hello, I'm Jin. I'm a graduate from Silveridge International School of Business. I work at Mercedes-Benz USA as a supply chain analyst in part logistic departments here in Atlanta. 네. 성격이 급하시네요. 예, 지금까지 이제 우송대학교 영상을 잘 봤고요. 예, 다음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이거 들은 학생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정말 정시 모집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우리 항공산업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한서대학교 전재희 사정관님의 설명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한서대학교 전재희라고 합니다. 네, 지금 PPT 앞장을 보시면요, 저희 태안 캠퍼스에 소재하고 있는 비행장을 지금 사진에 담아봤고요. 뒤에 보이시는 비행기도 직접 운행하고 있는 비행기의 사진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교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는 충청남도의 서산과 태안의 캠퍼스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학과는 총 34개, 9,000명이 조금 넘는 재적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통학버스 노선인데요. 이 지역에 해당되는 수험생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서대학교 하면 항공 특성화를 떠올리실 텐데요. 어떻게 특성화가 되어 있는지 조금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국내 대학 최초로 자체 비행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뒤에 보이시는 비행기와 같이 보잉 737 기종을 도입을 해서 여러 학과의 학생들을 실습용으로, 교육용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서 메디치 센터가 2022년도에 완공 예정인데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현장에서 이제 운행 중인 항공기들을 직접 수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정비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서 메디치 센터가 완공이 된다고 하면 여러 학과들의 학생들에게 이제 실습 환경으로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항공 특성화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이제 한서대학교가 항공 특성화 대학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게 해준 3가지 전문교육 기관인데요. 항공 조종사를 양성할 수 있는 비행교육원, 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는 항공교통관제교육원, 그리고 항공정비사를 양성하는 항공기술교육원. 이 3군데 모두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전문 교육기관이고요.
이 다음으로는 이제 항공학부 이외에 저희가 뭐 1위부터 20위까지 취업률 상위 20개 학과를 좀 나열을 해봤는데 그 중에 몇몇 학과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기 이건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정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밑에 하단에 보이시는 원서 접수 일정과 제출 서류, 실기고사, 면접고사 일정, 그리고 합격자 발표 일정까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작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작년 항공운항학과와 항공조종전공이 항공운항학과로 통합이 되었고 항공기계학과와 항공정비전공이 항공기계정비학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해양바이오산업학과는 아까 선문대학교에서 말씀해 주셨던 수산질병관리사를 양성하는 저희 해양바이오수산생명의학과로 명칭 변경이 되었고요. 항공보안시스템 전공은 항공보안학과로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래프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학부와 군별로 저희가 모집 인원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른 학교들과 똑같이 수시 전형에서 2월 인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업데이트된 모집 요강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입니다. 실기를 실시하고 있는 나군과 다군의 경호비서학과, 레저 해양 스포츠학과, 디자인 융합학과, 영상 애니메이션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는 수능 성적 100%로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호비서학과는 수능 성적 20%와 면접 30, 실기 점수 50%로 반영이 되고요. 레저 해양 스포츠학과와 디자인 융합학과, 영상 애니메이션학과는 수능 성적 20%와 실기 점수 80%로 반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반영 비율인데요. 항공운항학과와 나머지 실기 예체능 계열 학과 이외에는 모든 학과는 국어 수학 중 택일 35% 반영이 되고요. 영어 성적 40%, 그리고 탐구 과목 20%, 택 하나예요. 하나만 택하시면 되고 한국사 5%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항공운항학과는 전체 과목 다 반영이 되고요. 국어 15%, 수학 35%, 영어 30%, 탐구 과목 한 과목 18%, 그리고 한국사 2%가 반영이 됩니다. 나머지 예체능 계열의 실기고사가 있는 학과들은 국어, 수학, 영어 중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55%가 반영이 됩니다. 탐구 과목은 40%가 반영이 되고요. 한국사도 동일하게 5%가 반영이 됩니다. 저희 수능 일부 영역별 미응시자는 모자란 과목에 대해서 0점 적용을 하게 되고요. 한 과목만 응시를 하셨을 경우에도 저희 한서대학교에 정시로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학 영역, 가형 100분위 취득 점수에 8%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항공학부, 항공관광학과 제외하고 과학탐구 영역 반영 시 이제 100분위 취득 점수의 5%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사와 영어는 등급별 환산 점수를 통해서 반영하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학과별로 작년도 입시 결과, 재작년도 입시 결과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100분위 평균 점수, 최저 점수 작년 건 보여드리고 있고요. 평균 등급과 추가 합격 순위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양성하는 학과들을 뭉쳐서 조금 항공운항학과, 헬리콥터 조종학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드렸고요. 헬리콥터 조종학과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1년에 신입생 모집이 25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8명을 이제 육군과 MOU 체결을 통해서 18명을 군 조종사로 양성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관제사를 양성할 수 있는 항공교통물리학과의 평균 점수, 최저 점수, 등급이랑 추가 합격 순위까지 나타나 있고요. 해당되는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시면 저기가 직접 저희가 태안 캠퍼스에 있는 관제탑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항공학부에 기계정비학과, 전자공학과가 있고요. 이 두 개 학과는 항공기술교육원에 입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학과입니다.
매년 30명씩 모집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항공소프트웨어공학과부터 항공산업공학과까지 그리고 호텔 카지노 관광학과까지 저희가 평균 성적과 등급을 보여드립니다. 네, 나머지 여기는 항공융합학부고요. 글로벌 언어협력학과부터 항공신수소재 화공학과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보건학부입니다. 보건학부도 여러 학과들이 나와 있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나군의 해양스포츠학부에 경호비수학과와 이제 레저해양 스포츠학과가 있는데 여기는 실기고사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네, 나머지로 디자인융합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그 이외로 많은 학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특별하게 전과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래 그래프는 매년도마다 이제 전과가 승인된 학생들의 숫자입니다. 올해 이제 167명이 승인이 됐고요. 매년 1,500명대의 인원을 신입생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숫자 보시면 10%가 넘는 학생들이 매년 전과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찾아서 학과별로 전과에 대한 정원은 제한이 없고요. 실제로도 많은 수의 학생들이 전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운항학과 올해 18명 전과를 이뤄냈고요. 현재 소속학과에서 전과 승인학과로 인원수도 나와 있고요. 다음은 기계학과입니다. 기계학과는 37명이나 전과를 이뤄냈습니다. 자세한 전과 상황이나 전년도 입시 결과들 알고 싶으시면 이쪽 입학관리처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서대학교 전재희 사정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니까 마지막에 그게 좀 뇌리에 꽂히는 것 같아요. 전과하는 학생이 입학 전에 10% 이상이다라고 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주요 사항 보면은 영어와 한국사가 좀 필수다. 대신에 국어 또는 수학에서 택 1 그리고 탐구 택 1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체능 마찬가지로 예체능 제외한 모든 학과는 수능 100% 내신 없이 수능만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질문 있었나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요즘 이제 이런 코비드 시대라서 뭔가 항공이나 이쪽 산업이 많이 조금 이제 예전만큼 활발하지 못하는데 그에 따라 좀 경쟁률이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올해는 좀 경쟁률이나 이런 게. 네, 수시에서도 저희가 수시 전형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걱정과 염려 덕분에 피해는 많이 컸다고 보고요.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 수요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어서 여러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내 노선 수요도 조금씩 소폭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화물 운송이 이제 호조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희망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무원을 양성하는 학과가 항공관광학과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학과 같은 경우 남녀 비율이 혹시 어떻게? 남녀 비율이 전혀 없고요. 저희가 신입생으로 총점을 기준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남녀 비율이나 이런 건 전혀 따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항학과 같은 경우는 남녀를 따로 이렇게 좀 선발이 기준이 다른지 아까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운항학과도 마찬가지로요. 저희는 전형 총점에 따라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 비율을 따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네, 아까 질문하셨던 분들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 이거는 이따가 조금 더 저희가 2부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다음에는 잠깐 짤막한 영상을 하나 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 예약 상담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지금 계속 Q&A 올려주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서대학교 전재희 사정관님이었고요. 이제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한 편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The history of Hansol University's specialization academic programs dates back to 2001. In a small, desolate island, the wind of change started to blow. Asia's first university to have its own airfield, aircraft, and top-of-the-range educational facilities for future aviation talents. A university should be a base that opens ways to those that have a dream. The global leader who flies high in the future's runway with strong belief of guidance onto the right path.
Hansol will open ways to Hansol students until the day that our very intelligent, capable, confident youths fly to the blue sky. An affiliate organization within Hansol University, the Taean Flight Education Center has its own airfield for training purposes. Hansol University's Taean Flight Education Center provides integrated commercial pilot training programs to the students' needs through the Department of Flight Operation. We also offer rotorcraft private training programs through the university's Department of Helicopter Operation. Taean Flight Education Center has one of Asia's best dedicated private flight training airfields and a fleet of modern industry standard flight training aircraft. Training is provided by highly experienced industry veterans and supported by modern, fully equipped training facilities. We aim to help you achieve your dreams of becoming qualified and certified pilots across a range of aircraft types. Institute of Air Traffic Control Education, the hothouse of nurturing air traffic controllers. The Institute of Air Traffic Control Education, an affiliate of Hansol University, was designated as an official training facility for air traffic controllers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in August 2003 under the Aviation Safety Law. 네, 저희가 지금까지 5개 대학의 설명회를 잘 들었고요. 이대로 저희가 마무리하기 좀 아쉽잖아요. 그쵸. 네,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기 전에 네이버 폼으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성적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엑스가 취소됐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학생들하고 이렇게 뭔가 가까이 만나서 뭔가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원래 코엑스에서 대입 정보 박람회 하면은 수시든 정시든 줄 서서 막 상담하고 그랬거든요. 약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추억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렇죠. 아무튼 그게 취소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네이버 폼 통해서 여러분들 성적표 받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 네이버 폼을 막아두진 않았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홍보했던 그 링크 통해서 그대로 다시 신청하시면은 지금 라이브로는 좀 도와드리기는 어려워도 저희가 추후에 전화나 이런 전화나 걸로? 아니면 문자나 뭐 메일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성적에 관련돼서 이렇게 상담을 좀 진행해서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뭐 많은 그 상담 신청이 있었는데 저희 한 20명 정도를 추려봤어요. 다 가져오긴 너무 좀 어려워서 20명 정도를 좀 가져와 봤고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20명을 다 상담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대한 남은 시간 동안 상담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대학교를 이렇게 나눠서 어느 대학만 상담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학과가 겹치거나 아니면 계열이 겹치는 경우가 있다면은 저희가 한번 다른 대학교 의견도 들어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혹시 이제 엑셀이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나오네요. 저희가 이렇게 20명 정도, 21명 정도 이렇게 성적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대구 가톨릭 대부터 해서 목포 해양대 그리고 우송대, 뭐 한서대, 뭐 전 대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까지 다 추려봤고요. 나온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그래서 대구 가톨릭 대학교의 간호학과 임하는 학생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주영 선생님 지금 이제 대구 가톨릭대 성적 기준으로 한 341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좀 작년이나 이런 기준에 빗대었을 때는 이 우리 A 친구 좀 가능성이나 이런 측면이 좀 있을까요? 예, 전년도의 경우로 보면은 이제 평균 성적은 이제 우리 대학식으로 산출했을 때 347.4점이었습니다. 그리고 90% 컷 10명 있다고 치면 네. 그중 9등에 해당하는 학생의 성적은 341.8점인데 지금 학생의 성적은 341점, 정확히 341점으로 저희가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학생은 90% 컷에 좀 미치지 못하는 이제 90%에 간당간당한 학생인데 전년도에는 이제 간호학과에서 31명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기초적인 모집 인원도 전년도보다 조금 더 늘어서 35명 모집을 하는데 인원이 조금 더 늘면은 성적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학생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 일단은 지원을 해보고 이제 좀 더 기다려보는 게 한 게 좀 전략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35명에서 또 생각이 2월 듭니다. 인원이 또 발생하면 예, 더 늘어날 수도 더 있겠네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저희가 또 이런 가톨릭대 말고 선문대도 아마 가문학과가 있고 한글로가 있는데 선문대 네. 기준은 좀 어때요, 이 학생?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선문대 방식으로 산출을 했을 때는 지금 158점이 나오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선문대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 성적을 봤을 때 최저 점수가 이제 159점으로 이제 1점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좀 2, 3점 정도는 뭐 아무리 간호학과라지만 1, 2점 정도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선문대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가능성이 있다. 네,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송대 같은 경우는 이 학생 좀 어떨까요? 작년 성적에 비해서. 네, 저희 우송대학교 산출했을 때는 95.1점이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평균이 90.3 정도 나왔었고 100% 것이 88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해도 합격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수대 전지 사령관님 어떻게 보세요? 이 친구 82점인데 작년에 빗대면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작년도 입시 결과가 85점으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예측 범위 내에 충분히 들어오는 학생이고요. 올해 82점 정도면은 충분히 예측을 좀 하실 때 82점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볼 때 합격의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 간호학과를 희망하는데 좀 성적대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 이제 저는 그런 친구나 좀 물리치료학과나 이런 작업치료학과나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혹시 대구 가톨릭 때는 물리치료학과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성적대 이 친구 어떨까요? 341점 정도면?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물리치료학과 평균 성적은 337.8점입니다. 그리고 90% 컷은 335점인데 지금 이 학생의 점수와 대조를 해보면은 이제 물리치료학과로 봤을 때는 학생의 성적이 평균치의 위이기 때문에 좀더 간호학과보다 차선책으로 선택을 좀 할 수 있을 것 우리 학생 같습니다.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또 어떻게 선무대 선생님 있으신가요? 물리치료학과? 저희는 이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치생학과 다 있습니다. 물리치료학과 그러면 이 친구 158점이면은 조금 안정한가요? 158점 이제 물리치료학과 작년도 결과가 이제 중위값이 161점이었거든요. 평균적으로 161점이어서 네, 이 학생도 간호학과란다. 충분히 물리치료학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송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저희는 간호학과가 성적이 가장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보건 계열에 있는 학과는 충분히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물리치료학과도 모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한서대도 같이 뭐 어떻게 예측 범위 내에 있나요? 이 정도 네, 됐으면? 작년도 평균 성적이 82.5기 때문에 작년 충분할 평균 것 정도 같습니다. 되는 성적. 네, 우리 친구는 이제 뭐 간호학과를 생각할 때 이제 만약에 조금 내 성적이 좀 내가 원하는 학교에 좀 불안하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좀 차선책도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제 간호학과 말고도 보건 계열이 취업이 워낙 잘 되는 학과들이 많아서 그럼요. 굳이 간호학과에만 목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요새 특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학과를 좀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나도 상담하고 싶은데 너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엑셀 보시면 나랑 비슷한 학생들 성적대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대구 가톨릭 때부터 한서대까지 이렇게 성적을 산출했는데 제가 뭐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서 산출한 거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한번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목포해양대 한번 해볼까요?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목포해양대 어떤 학생을 해볼까요? 기관 시스템 공학부 학생에 지원한 학생은 이 학생을 한번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관 시스템 공학부에 지원한 학생 성적은 목포해양대 기준으로 602.6점. 뭐 가능성이 있을까요, 선생님? 기관 시스템 성적으로 보면 적정인 것 같습니다. 기관 시스템뿐만 아니고 그 해양경찰학부,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이 세 학부가 실은 똑같은 기관 계열입니다. 그래서 전공의 70% 정도를 똑같은 과목을 배우고 나머지 세부 전공을 30% 정도 다르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는 기관사면을 세 학부가 똑같이 취득하기 때문에 실은 동일 학부라 생각해도 그렇게 크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은 지금 이제 작년에는 이제 그 2월 인원이 지금 많아가지고 성적이 좀 낮게 보이지만 실은 올해는 좀 그 수시에 많이 뽑고 이래서 정상적인 그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때 지금 이 성적으로는 지금 적정 성적에 딱 와 있지 않나. 적정 성적이다. 100점. 사실 이 학생이 그렇게 그 100분위로 봤을 때 성적이 좋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성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걸 좀. 근데 이런 기관 계열이면 약간 좀 기계를 고치거나 기계공학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엔지니어링입니다. 글자 그대로 기관사가 영어로 하면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 항해사는 오피서.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저 기관 시스템 공학부는 이제 배에 있는 이런 기계를 고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전재희 선생님 그 한서대에도 이런 항공 기계를 이제 고칠 수 있는 그런 학과가 있지 않나요? 항공기계정비학과가 네, 있는데요. 이 친구가 어디 68.1 정도 되는데 이제 그 학과를 비추어 보았을 때 좀 가능성이나 이런 게 있을지 해서. 아니면 뭐 그 학과가 아니더라도 공학 계열 네. 학과 중에서 요 정도 성적이면 갈 수 있는 학과가 있다. 이런 거 있으면 한 번씩. 공학 계열 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68.1이 나오네요. 예. 68.1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공학 계열에는 조금 많이 힘든 조금 성적이. 혹시 뭐 다른 계열 어디 학과는 뭐 가능한 데가 있을까요? 저희가 항공융합학부 쪽에 그쪽. 네. 융합학부 가서 좀 전과나 이런 게 아까 보니까 되게 많이 그렇죠, 되는 것 네. 같은데 뭐 가능성이 있겠죠? 낮은 학과로 들어가서 입시 결과가 낮은 학과로 들어가서 나중에 전과를 노리는 방법이 이렇게 좀 우회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었고, 우리 친구 이게 방송을 보고 있다면은 뭐 어떻게 적정 범위 내에 있으니까 한번 좀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취업 잘 되는 학과들이 굉장히 이제 네. 나중에 대학 졸업해서는 정말 이게 중요한 거니까 꼭 한번 뭐 기관 시스템 공학부 아니어도 이런 아까 말씀해주셨던 뭐 해양 경찰학부나 해양 메카트로닉스 이런 학과에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공대 관련해서 다른 대학교도 뭐 이 학생이면 들어올 수 있는 학과가 있다 하는 데가 있을까요? 근데 뭐 우송대 철도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 친구?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철도분류대학이 지금 100분위 성적으로 한 66에서 80 정도 중반까지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나 아니면 성적 결과가 좀 입시가 좀 낮은 학과를 조금 눈여겨봤다가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철도 그 소프트웨어 전공이나 미래기술학부를 조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IT 계열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미래기술학부는 IT까지 포함이 되고 있어요. 뭐 우송대학교도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선문대나 대가대 뭐 있나요? 학과? 저희도 이제 기계자동차공학이라던가 학생이 필요로 하는 학과들이 있는데 학생의 성적이 우리 대학식으로 봤을 때는 239점 정도 되는데 이제 우리 대학의 평균 성적보다는 좀 낮지만 90% 사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이 지원해 볼 만한 학과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뭐 선문대 같은 경우는 자동차 기계 학과 관련된 학과가 많잖아요. 네, 사실.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학생 성적이 선문대식으로 산출했을 때는 지금 92점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봤을 때 산업경영공학과라고 저희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공학이 어떻게 보면 좀 기초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또 이제 취업 실적이 좀 되게 잘 나오고 있는 학과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우리 호잇님께서 아까 한서대학교 보건 계열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채팅창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재 사령관님한테 전달을 해서 저희가 상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송대학교 한번 상담해 볼까요?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인 것 같은데요. 우송대 기준으로 66.5점이네요.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떨지 어떤 학과에 입학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단대 같은 경우에는 60점대에서 70점대까지 학생들의 성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66.5 정도 되면은 저희 IT 학부 그리고 미래기술학부 다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원율 같은 걸 좀 고려해가지고 본인이 맞는 학과를 좀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IT 계열 학과가 있는 다른 대학교 아니면 IT 계열이 아니더라도 이 학생이 이 정도 점수면 어디 학과 갈 수 있다. 누구부터 해보시죠? 지금 전재 사령관님 하고 싶으셔서 손 들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네. 저희가 항공학부에 항공 소프트웨어 공학과가 있는데요.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66.8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 학생이 69.8점으로 지금 계산이 됩니다. 충분히 작년도에 비교했을 때 들어오실 수 있는 성적이고 항공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이쪽도 한번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항공 쪽으로 같습니다. 가능한 점수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대학? 네. 대학교도 소프트웨어 중점대학에 선정이 되면서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든가 모바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나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이 학생에게 맞춰진 학과들이 있는데 전년도 성적을 비교했을 때 모바일 소프트웨어 전공이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융합 쪽으로 학생이 지원을 해보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목포해양대도 학과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관계열 세 학부 중에 모집 인원이 이제 2월 해가지고 1월 6일 날 확인해서 제일 많은 학부에 지원하면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게 가군이고. 그다음에 나군에는 우리 공대에 4개 학과가 있는데 나군의 공대 4개 학과는 어디를 넣어도 좀 가능성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제 군이 틀리기 때문에 가군은 기관계열 중에
모집 인원이 제일 많은 학부, 나하고는 공학계열 중에 자기가 제일 적성이 맞다 생각하는 학과 이렇게 지원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또 선문대만 말씀 안 하시면 또 서운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선문대 네. 선생님 또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네, 제가 또 이 옷 입고 왔으니까 스마트 네, 자동 어떻게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옷 좀. 예. 텍스자공 얘기 한번 네.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학과에 관련 뭐 완전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과는 아니지만 이제 스마트 자동차공학과 같은 경우에서도 이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차 안에서도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차가 이제 운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저점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네, 스마트 자동차공학부 오셔서 좀 준비 잘 하셔서 좋은 자동차 기업에 취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학생을 해볼까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학생을 좀 다 해보긴 어렵고 제 생각에는 이 전대학을 대상으로 신청한 학생 중에 보건이랑 철도를 신청한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도는 사실 철도 아니더라도 뭐 공학 계열도 많이 가능하니까 이 학생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 학생은 보건 계열 기준으로 일단 대구 가톨릭 때는 259점 정도, 선문대는 125점, 우송대는 85.5, 목포해양대는 633점, 한서대는 76점. 그러니까 이 학생 정리해 보자면은 보건 계열도 가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공학 계열도 가고 싶은 학생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학생이면 어느 학과를 갈 수 있다. 한번 대학별로 한두 개 학과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거 어떨까요? 아, 좋죠. 네. 뭐 대구 가톨릭 때 선생님부터 한번 간단하게 어디 학과 정도면 괜찮다 이 지금 친구. 이 학생 성적의 경우로는 저희 언어청각 치료학과가 있습니다. 언어청각 치료학과가 전년도 이제 평균 성적이 259점 그리고 90% 컷은 213점으로 지금 학생의 성적이 이 학생의 평균과 거의 좀 평균 비슷하고, 정도 되는군요. 네, 그리고 좀 이제 좀 철도나 이런 공학 쪽으로도 관심이 있다면 안경광학과도 있습니다. 안경광학과의 경우도 이제 257점 정도의 평균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학생의 성적과는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개 보건학과 계열 보건하고 이제 안경광학과 정도는 이제 요 친구한테 거의 평균 정도 되니까 예, 맞습니다. 지원 시에는 좀 이렇게 뭔가 조금 지원해 봐도 괜찮을 것 괜찮을 같다라고 때 생각이 괜찮은 됩니다. 성적 정도가 되겠다. 예. 아,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먼저 다음 선문대 같은 경우는 이쪽 이제 125점인데 이제 보건이나 이런 공학 계열 쪽에 어떻게 좀 네, 괜찮은 먼저 데가 있을까요? 네, 공학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선문대학교 위치가 지금 천안 아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학교에서 뭐 차 타고 5분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에 이제 삼성 반도체 단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학과라는 학과가 또 이제 저희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반도체 같은 걸 좀 공부를 하신 뒤에 이제 뭐 굳이 삼성에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밑에 있는 뭐 다른 업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취업한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학과는 평균 값이 120점으로 나와 있어서 이 학생 성적 정도면 평균을 좀 웃도는 성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보건 쪽으로 좀 눈을 돌렸을 때는 응급구조학과가 지금 최저점이 한 134점 정도로 나와 있는데, 네, 요거 만약에 보건 계열을 꼭 고집하실 거라면 응급구조학과도 좀 약간 상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가능성이 상향이죠. 없는 선택은 아니지 않나 그럼 싶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과 같은 경우 취업이나 이런 쪽은 어떻게 좀 괜찮나요?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지금 네. 반도체가 되게 호황이라는 네. 그런 그러니까. 시기거든요, 네, 사실. 반도체가 사실 호황이고 앞으로도 안 망할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취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좋고 감사하고요. 네. 우송대 같은 경우 이쪽 이제 85.5 정도 되는데 혹시 뭐 어디 쪽 이렇게 좀 갈만한 이런 학과가 있을까요? 보건이나 네, 철도에서? 일단은 철도 쪽 한번 볼게요. 철도 쪽은 저희 철도단대에서 철도 차량 시스템학과가 평균 성적이 한 85점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비슷한 성적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있는 철도 단과대학이나 학과는 다 좀 여유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 쪽으로 좀 돌려보면은 간호학과가 지금 90점대를 조금 평균적으로 받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상향이고요. 물리치료학과는 좀 비슷할 것 같고요. 소방이나 남학생이면은 소방이나 응급구조학과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추천을 드리고, 여학생이면은 작업치료 쪽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 한서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보건 계열이나 아니면은 뭐 공학 계열 갈 수 있을까요? 지금 희망학과 및 계열을 봤을 때 보건 및 철도라고 써주신 거 보면 조금 취업률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보건학부 쪽에 작업치료학과나 치생학과, 이쪽은 이제 국가고시를 실시하고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양스포츠학부의 해양바이오 수산생명의학과라고 있는데요. 그쪽에 아까 제가 진행할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수산질병관리사라는 국가고시를 이제 취득할 수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이쪽도 굉장히 유망한 학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포해양대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우리 그렇죠. 공학계열 이 네. 친구 예, 이제 뭐 예. 633점 정도의 학생.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최종 모집 인원이 변동이 많이 있을 거니까 기관 계열 중에 모집 인원이 많은 쪽에 지원해야 될 것 같고요. 공과대학도 지금 모집 요강에는 인원이 적게 뽑게 있지만 결국은 이쪽에는 그 최소한 2배 이상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공과대학은 뭐 어느 정도 안정권이지 않나 어느 걸로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5개 대학에서 학과를 좀 일부 추천을 받아서 이 학생이 어느 학과에 좀 갈 수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아까 어떤 친구가 선문대 스자공이라고 이제 줄여서 말하는 학과가 있나요? 이제 그 그게 학과에 그래서 이게 뭐지? 약간 스자공, 스포츠 약간 이런 과인가 해가지고 스자공입니다. 그 학과에 좀 이제 가고 싶다는 학생이 있는데 거기는 성적대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나요? 네, 작년 입시 결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중위값 같은 경우에는 124점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최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4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24점 정도면 이렇게 막 등급으로 굳이 한번 따져보자면 어느 정도라고? 4, 5등급 정도. 4, 5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한 4등급 중반 정도 학생들이 좀 지원해볼 만한. 네, 아까 우리 친구들 아까 물어봤던 친구 있으면은 한번 4등급에서 5등급 사이 정도라고 하니까 한번 지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새 또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전기차 뜨잖아요. 그럼요. 혹시 그럼 그 학과에서도 전기차 관련된 수업도 커리큘럼이 있나요? 이제 자동차 일단 이름부터가 스마트 자동차 공학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물론 그 자동차 공학 그런 것도 좋지만 나아가서 이제 좀 나아가서 이제 스마트한 자동차 그중에 뭐 전기차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나간 이제 국제 전시회라든지 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그런 곳에서 좀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서대학교 한번 가볼까요? 그럼요.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엑셀에서 가장 그 아래쪽에 네. 엑셀 가장 아래쪽에 있는 학생인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네네네. 항공운항학과 지원하는 학생인데 성적대가 한서대 기준으로 97.9. 몇 점 만점이죠, 한서대가? 저희가 100점 만점 기준. 그럼 뭐 거의 100분위 뭐 점수. 합격한다고 말하면 좀 그렇고요. 네, 97.9 작년 기준으로 이제 빗대어 보았을 때는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작년 기준 평균 점수가 98.2점이고요. 최저 점수까지 저희가 공개를 했는데 96.8점까지 합격을 했어요. 96.8이요? 네, 96.8. 평균보다 좀 위에 있는 성적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평균보다 낮고. 그렇죠? 평균보다는 98.2라고 낮고 98.2라고. 최저점보다는 최종 합격선보다는 높다. 그래서 완전하게 안전한 점수는 아니지만 충분히 지원 가능한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런 항공운항과는 지원하기 전에 뭐 신체 검사나 이런 것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아무리 성적이 뭐 100점이어도 거기서 좀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좀 지원을 해도 의미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네, 지원 자격 자체에서 신체 검사 서류를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년과 비교해서 이제 조금 신체 검사 관련해서 변경이 된 건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시간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못해도 지금 입학처 홈페이지 가 보시면은 공지사항에 지금 신체 검사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들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서라는 분이 아까부터 있던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운항학과 100분위가 96입니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가요? 사실 뭐 가능성 자체를 언급해 드리는 건 사실 좀 이게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좀 한번 생각하셨을 때 어떨 것 같아요? 96 정도면은? 그렇죠. 96 정도라고 하셨을 때 제가 함부로 뭐 붙을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네네. 판단은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기대는 해볼 만한 성적인 것 같다. 이 친구가 운항학과가 아니라 헬리콥터 조종학과라면 어떨까요? 헬리콥터 조종학과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그럼 헬리콥터 조종학과 성적대가 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헬리콥터 조종학과는 작년에 성적이 88.9가 평균 성적이고요. 최저점이 72.5점까지 그러면은 내려갔었습니다. 좀 이렇게 두 개 같은 군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혹시? 아니요, 저기 항공운항학과는 가군 그리고 군이 좀 다른 거죠? 아니요, 헬리콥터 조종학과도 가군. 두 개 다 같은 군에 있는 건가요?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안정성이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한다면은 뭐 좀 이렇게 안전하게 헬리콥터 조종학과를 쓰는 것도 좀 이렇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친구 성적대가 좀 굉장히 높은 성적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딴 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선문대는 200점 만점이 맞나요? 선문대? 300점 만 200점 만점 200점. 아닌가요? 200점. 200점 만점이에요. 200점 만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목포해양대는 1000점 만점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혹시 이 학생이 선문대, 목포해양대, 우송대 지원했을 때 불가능한 학과, 떨어질 수 있는 학과 있나요? 이 점수.
어떤 학생이죠? 제일 아래 학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198점. 198점이면은 모든 학과가 다 입학 네, 뭐 가능합니까? 딱히 네, 작년 기준으로. 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네. 또 함부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전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송대도 말씀드릴 수 가능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정실준 놓고 있는 아니요. 정신 차리세요. 아니, 저희 팀장님께서 뭔가 예, 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었어요. 네. 저희는 뭐 열려 있습니다. 저희 언제나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목포해양대도 목포해양대도 뭐 저희는 수석학교 갈 것 같습니다. 수석학교 갈 수 있다. 네, 팀장님 기다리신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저희가 이종- 수석학교 가면 네. 4년간 등록금도 공짜. 네. 지원이 엄청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친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포 대화트리트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좀 예. 이 친구는 의예과를 제외하고 라면은 의예과 여기 의예과.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예. 그렇죠. 이렇게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한국운항과 같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한국운항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기대를 그래도 해볼 만한 정도의 아까 우리 김민서 학생이 좀 성적되지만 조금 내가 불안하다 하시면은 이제 헬리콥터 조정학과나 아니면 다른 대학에도 이런 학과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잠깐 채팅창을 보게 되면은 좀 타 대학을 좀 서로 비방을 하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다음부터 보이게 되면은 저희 관리자께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구를 해볼까요?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험의상 한 2명만 해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괜찮습니까? 다 뭐 막차가 끊긴다든지 하는 사장관님 안 계시죠? 혹시 막차 끊기시나요? 아닌가요? 괜찮습니까? 날 새도 됩니다. 날 새도 됩니까? 저희가 안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가정 있는 사람이라서 저도 좀 일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한 명만 더 상담을 해보는 걸 알겠습니다. 어떨까 해서 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전대학 쪽에 보면은 방사선과 간호학과라고 이제 작성하고 지원을 신청을 한 학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걱정됐던 게 이 학생이 방사선과랑 간호학과를 희망하는데 성적대가 간호학과 성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조금 그래서 제가 이 이제- 학생을 왜 선택했냐면은 이 학생을 간호학과가 아니지만 뭐 다른 학과, 유망한 학과, 취업이 잘 되는 학과가 어디 있는지 한번 대학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학생을 선택했고요. 보시면은 국어 100분위가 57, 수학이 아마 나영일 겁니다. 73, 그리고 영어가 5등급, 그리고 탐구가 각각 40에서 39, 그리고 한국사가 3 해서 대가대 기준으로 272.34점, 그렇죠? 선문대 113점, 우송대 72.7점, 목포해양대 646점 정도, 한서대 68.7점이네요. 이 학생이 갈 수 있는 학과가 어디가 있을까? 보건 계열이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 학생이 딱 보니까 약간 취업을 많이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보건이 안 된다면은 취업이 잘 되는 네. 학과를 찾는 학생인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이런 방사선학과나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이요, 취업. 그런 이제 자격증 면허가 있으니까 확실히 이제 취업 쪽이 확실히 뛰어날 텐데 어떻게 뭐 우리 대화톨리트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좀 입학했을 때 여기 오면은 너가 4년 뒤에 이런 데 딱 취업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유망한 학과가 좀 있을까요? 네, 학생 지금 성적으로 이제 우리 대학 방사선학과나 아니면은 뭐 학생이 뭐 선호하는 간호학과는 지원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좀 어렵다.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하게 때려줘야 될 때도 있어요. 예. 맞음요.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던 뭐 언어청각 치료학과라던가 이런 쪽으로 진학을 해서 학생이 뭐 청능사라던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저희 국제의료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행정적인 실무적인 업무를 좀 하는 병원 행정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됩니다. 학생이 취업에 대해서 생각이 좀 있다 하면은 그런 쪽으로 진학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업치료학과 같은 경우는 좀 거기도 조금 힘들. 저희는 작업치료는 그건 따로 없습니다. 없다. 예. 언어치료나 언어청각 치료학과와 물리치료학과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혹시 뭐 꼭 방사선과나 꼭 간호학과가 아니더라도 이런 언어치료 청각과에서 또 좋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지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선문대 같은 경우는 뭐 이 친구가 여기 오면 그래도 좀 취업이나 이런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하는 학과가 있을까요? 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보건 계열을 희망하고 있지만 선문대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사실 조금 뭐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또 공대 얘기만 너무 많이 꺼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자 하는 학과는 이제 역사문화 콘텐츠 학부라고 해서 지금 이제 동영상 같은 게 좀 수요가 되게 많잖아요. 유튜브 같은 것도 모든 기업이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역사문화 콘텐츠 학부에서 콘텐츠 전공 요 학생들 굉장히 좀 요즘
취업률이 굉장히 향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적도 어느 정도 좀 도전해볼 만한 그런 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우선 근데 우리 영철 사장님 이 친구 어떨까요? 뭐 어디 좀 취업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보건 계열을 좀 희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남학생일 경우에는 저희가 응급구조학과나 소방안전학부를 좀 추천을 드릴 것 같고요. 여학생이면은 일단은 작업치료학과가 좀 될 것 같고, 저희가 2월 인원이 발생하게 되면 언어치료 청각재활학과도 있으니까 이쪽도 유명 있는 학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취업을 조금 생각하는 걱정하는 학생인 것 같은데, 혹시 보건 계열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면 저희 IT 융합학부도 있고요. 그리고 철도 쪽에 낮은 입시 결과 받고 있는 학과도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철도 소프트웨어 전공뿐만 아니라 IT 학부 쪽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중심대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장학금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어서 나중에 좀 생각한다면 이 학과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항상 이제 뭔가 너무 이제 나 이 학과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취업 생각을 해서 내가 진짜 이 학과에 가고 싶은 거라면 취업률이 좋은 학과에 가서 나중에 일을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만약 우리 한서대학교 우리 전재희 사정관님 이제 이 친구 좀 어떨까요? 네, 이 친구 다른 사정관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보건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방사선과나 간호학과 이 두 개 학과는 모두 국가고시를 실시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저희 한서대학교에 대비해서 보셨을 때 작업치료학과와 해양바이오수산생명의학과 이 두 군데가 이제 저희가 국가고시를 실시하고 있는 학과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성적이시니까요. 이쪽에 들어오셔서 국가고시 보시고 그리고 취업 당당히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5개 대학의 유망한 학과들도 이렇게 한번 엿보는 시간이 돼서 굉장히 좋았고요. 저희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가 뭔가 좀 아쉬워서 한 명만 더 상담을 해볼까. 왜냐면 기다리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이게 또 지금 라이브지만 나중에 또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라도 확인한 학생들이 못 보면 아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명 정도만 더 상담을 해본 거 어떨까 생각됩니다. 제가 어떤 학생 할까 고민하다가 성적대가 지금까지는 다 고만고만했어요. 학과는 다른데. 그래서 좀 성적대가 너무 높진 않은데 어느 정도 성적을 갖춘 학생. 그래서 제가 지금 한서대학교라고 신청해 주셨는데 항공물류학과를 희망하는 학생. 그래서 아래에서 4번째 보시면은 항공물류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을 제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가톨릭대 기준으로는 341점, 선문대 157점, 우송대 92.5점, 그리고 목포해양대 865.5점, 그리고 한서대학교 88.8점인데요. 한서대부터 이번에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서대학교를 항공물류학과 가능한지 아니면은 뭐 다른 학과가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대학교도 최대한 이 항공물류와 비슷한 계열로 한번 다른 학과를 한번 소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서대학교 산출식으로 따져봤을 때 88.8점으로 나오는데요. 저희 작년도 항공교통물리학과 평균 100분위가 95.2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점이 94.2점이었고요. 이에 대비했을 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항공학부 쪽에 조금 낮은 학과로 입학을 하셔서 전과를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올해 항공교통물리학과로 총 10명이 전과를 했고요. 항공학부 쪽에서도 많이 전과가 이루어졌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공물류학부는 좀 어떤 거를 좀 배우는 학과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왜냐면 이제 물류라고만 뭔가 보면은 약간 학생들한테 이게 막 와닿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떤 학과다, 우리 이런 거 배운다는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항공교통물리학과에는 전공이 2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항공교통학 전공이랑 항공물리학 전공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학생이 써주신 게 희망학과에 항공물류라고 적어주셔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되지만 물류 쪽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항공운송이나 물류 쪽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운송 관련돼서 많이 자격증을 따게 되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배워서 항공사로도 많이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목포해양대 같은 경우 이 친구 어떻게 865.5점인데 어디 학과에 가면 좀 이렇게 취업도 잘 되고 이 좋을까요? 학생이 지금
진로를 원하는 분야하고 비슷한 학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앞에 세학부, 항해학부, 해상운송학부, 항해정보시스템학부, 항해계열이라고 그랬는데 해상운송학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70%는 항해사 과정을 배우고 30%는 문과 학생들이 제일 하기 좋은 학부입니다. 우리 전체 학교에서 보면 뭐를 배우냐면 30%는 해운 물류나 해운 경영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한국 물류라고 했지만 이쪽에서는 해운 물류를 가르치는 학부가 해상운송학부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만약에 물류 쪽을 원하면 그쪽에 적성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제 그 제가 그 항공운항학과 그 저희 학교 오면 수석이 될 거라는 학생 거기에 대해 좀 첨언을 하면 어느 대학인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단지 거기 가서 단순하게 그걸 해서 그 분야를 취업을 하는 생각보다도 공부를 좀 더 해서 모교에 교수로 남는 것도 한번 그림을 그리고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뜻입니다. 큰 그림이네요.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라.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교수를 채용할 때도 스카이 출신이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 해운을 해양대하고 우리나라에 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기 출신을 4분의 3을 뽑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원을 뽑을 때 교육부에서 그 법이 맥시멈으로 한 대학 출신을 4분의 3을 못 뽑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4분의 3은 자기 출신을 저희들은 뽑을 수밖에 없어요. 양쪽 해양대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은 거의 뭐 수석이나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인성이 되고 어느 정도 공부를 꾸준히 하기를 해가지고 요건을 갖추면 지금 교수로 앉아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도 한번 꿔봐야 된다. 어느 대학을 가든지. 약간 우리 사령관님 학창 시절에 나 인성 좋았다 이거 말씀을 이렇게 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한번 큰 그림을 그림을 큰 그림을 그려보라는. 그려보라는 우리 사령관님의 말씀이셨고요. 그러면 이 친구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해상 물류 해상운송학부. 운송학부는 충분히 뭐 네. 가능한 성적. 예, 가능하고요. 또 아마 이런 학생 성적만 돼도 조금 더 아까 제가 그 큰 그림을 그리라는 포션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정도 높은 성적으로 입학해서 거기 학과 같은 경우는 뭐 항해사 이런 면허도 취득을 할 수가 있는. 항해 계열은 항해사 면허, 기관 계열은 기관사 기관사 면허를 면허. 취득하지 않으면 졸업을 안 졸업을 안 되면요? 시킵니다. 졸업을 영어도 토익이 800점 이상 되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이 친구 이제 교과 과정만 따라오면 그거는 쉽게 다 성취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네, 거기 계열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우리 오송대 같은 경우 이 친구 92.5점인데 어떨까요, 우리 친구? 일단 저희는 항공물류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철도 쪽이랑 좀 연관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대부분의 철도학과는 다 지원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혹시 나는 철도와 영어를 다 쟁취하고 싶다 이런 친구, 욕심 있는 친구라면은 저희 글로벌 철도 교통물류 학부를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혹시 영어 등급이 1등급이었고 100분위가 수학이 85점 정도 됐는데 아마 그 수능 등급으로 했을 때 한 2, 3등급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4등급 이내가 되는 경우에 70% 장학금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학금도 가능하다. 그래서 뭐 철도 관련 학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선문대 한번 할까요? 네. 이 학생 같은 경우 지금 항공물류를 희망한다고 지금 제출해 주셨는데 항공물류랑 좀 관련이 있는 학과가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하는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선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류를 사실 좀 다루고 있는 학과가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이 성적만 가지고 봤을 때 이 학생이 어쨌든 좀 좋은 취업, 빠른 취업을 좀 희망하는 학생 같아서 이제 성적도 좀 낮지 않은 성적이기 때문에 이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보건 계열 중에 치위생학과가 또 있거든요. 치위생학과도 취업도 좋죠. 네, 치위생학과 같은 경우에 성적도 굉장히 좀 적절하게 적정 수준에서 지원을 하는 게 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서문대학교 치위생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 브리지포트 대학이라고 해서 치위생학과가 처음 생겨난 대학이라고 해요. 미국에 있는. 그리고 여기랑 또 MOU를 맺어서 여기 또 좀 교류를 하면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위생학과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우가톨릭 대 해볼까요? 이 학생 처음에 제가 이제 간호학과 고민했던 학생 상담했던 성적이랑 똑같이 341점 점수가 그러네. 나오는데 기네요.
항공 물류하고 비슷한 우리 대학의 학과는 크게 없어서 무역학과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보면은 이 학생의 성적은 무역학과에 지원을 하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의료보건 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간호학과의 이제 90% 컷에 좀 비슷하고 물리치료학과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가진 성적이 평균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두 번의 나군, 다군을 우리 대학에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군에서 이제 간호학과, 다군에서 이제 물리치료학과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면은 뭐 보건 쪽으로는 학생이 좀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수 지원에 관련한 팁까지 잘 제시해 주셨고요. 그러면 잠시만. 그럼 간호학과 취업률은 혹시 뭐 어떻게? 예, 간호학과 취업률은 대학병원 취업률은 어떻게 혹시 되시나요? 예, 그건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좀 이제 매년 졸업을 하고도 다음에 좀 이제 대학병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그럼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누가 물어봤어요. 은하라는 분인 것 같은데 선문대 간호학과 대학병원 취업률 좀 알려주세요. 라는데 네.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문대 간호학과 그 대학병원 취업률을 다 머리에 외우고 다니고 있지는 않아가지고요. 근데 좀 당황스럽네요. 이거는 제가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따로 이제 뭐 게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댓글로 사장님. 남겨주세요. 이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충분히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송대 같은 경우 취업률이 어떻게 되시죠? 간호학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간호학과를 말씀드리고 물어보고 있네요. 네, 우송대학교는 대학병원 취업률 97.4%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뭐 한서대도 혹시 뭐 저희 간호학과 네. 말씀하시는 거죠? 간호학과는 저희 89.2% 자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호학과 계열이 취업률이나 거의 이런 뭐 비슷비슷하게 좋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대학도 다 이 정도의 취업률이 항해 계열도 다 회사대학은 뭐 90%가 넘는다고 보면 되고요. 공대는 이제 한 70%에서 그 많은 과는 100%까지. 그러면 거의 뭐 회사대학 같은 10명 중에 9명은 다 네, 간다고. 남학생들은 회사대학은 다 된다고 보면 되고요. 본인이 원하면. 알겠습니다. 이제 여학생들은 또 나름대로 또 그 육상 취업이랑 또 일부는 승선 생활도 하고 또 공무원 해경으로도 가고 뭐 이렇게 진로가 많이 취업 범위가 좀 다양하긴 해요, 진짜로. 결국 취업이 다 강한 대학이 모였기 때문에 또 이런 자리를 또 만들 수 있었죠. 물어봐도 다 취업 네. 잘 된다는 이야기밖에 들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니까요, 이거는. 그렇죠. 네. 아쉽게도 저희가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성적을 좀 이렇게 다 상담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성적을 상담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자면 네이버 폼으로 다시 한번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각 대학에서 확인을 하고 연락을 드려서 입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제가 지금 화면을 앞에서 보고 해야 돼가지고 좀 조작이 어렵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거 아까 엑셀로 표로 이렇게 정리해드렸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각 대학교마다 이렇게 성적 산출하는 웹페이지가 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들어가면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가톨릭대 그리고 목포해양대 그리고 뭐 선문대학교 그리고 이제 우송대학교 그리고 한서대학교 모두 다 시험 학교 홈페이지 학과 입학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성적 산출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들어가셔서 본인의 성적을 이렇게 입력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과를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사실 저희가 다 거의 초면이에요. 그렇죠. 네. 저희가 되게 올해 방송을 한 사이 같지만 올해 처음 방송을 진행한 굉장히 어색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원활하게 방송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다행이다. 다행이다. 방송 사고를 좀 걱정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좀 스스로 저는 평가하고 일단 싶고요. 끝내기 전에 좀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성적 산출도 많이 해볼 건데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성적 산출을 하고 입학처에 전화하는 거 사실 제일 어려워해요. 맞아요.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저희는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일인데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전화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저는 뭔가 합격도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정관으로서 성적 산출 아까 알려드린 홈페이지에 가서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한번 입학처에 전화하셔서 입학사정관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정말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박람회들이 좀 있었잖아요, 정시가. 근데 올해는 박람회가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또 모여서 이런 특성화 라이브도 하지만 또 전화로도 저희가 다 30분 이상도 상담 가능하시죠? 네, 이렇게 또 30분 이상 저희가 다 전화 상담도 해드리니까 한번 실질적으로 전화를 해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한 통에 인생이 바뀔 수 있으니까 정말이에요. 이런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대학에 걱정 없이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게 처음이지만 이게 일회성 이벤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럼요. 네. 혹시 오늘 처음이지만 나 이제 이걸로 안 할란다 하는 대학 있습니까? 다음에 저희 또 이렇게 모이자고 했을 때 다 오실 나 안 겁니다. 할란다 하는 대학 있으면 지금 나가주세요. 네. 지금 반가웠습니다. 일어나는 분은 5초 안에 없으면은 다음에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저희가 또 조만간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네, 좀 그랬어요. 기약은 좀 두면 안 되겠지만 내년에. 내년에 수정시 한 번씩. 아,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해야죠. 한 번씩만 아쉬울 정도로 좀 많이 해서 저희가 또 한 번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실시간 원서 접수 방송 같은 거는 뭐 저희 대학도 한다는 곳이 있었고 다른 대학도 한다는 곳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정보 유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학들도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수시 때 해봤는데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원서 접수 때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권장을 해드려도 다른 대학은 아마 귀찮아서 안 하실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대학은 일단 합니다. 그래서 우송대학교 아까 선문대학교 한다고 하셨나요? 네. 선문대학교는 일단 하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다른 대학교도 이거 좀 적극 검토해서 라이브 입학 상담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 멘트 많이 기셨는데 이제 다 끝나셨어요? 말씀하시는 거? 예, 그럼 이제 제가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이제 대우 가톨릭대, 목포 해양대, 선문대, 우송대, 한서대학교 입학 사령관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정시 모집 대비 라이브 입학 상담을 진행했고요. 저희가 일회성 방송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도 저희가 수시 정시 또 나아가서 그 외적으로 더 할 수 있으니까 저희 5개 대학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거를 들으셨던 우리 학부모님들 또 수험생분들께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으로 정시 모집 대비 특성화 라이브 입시 상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